아, 내가 그때 그거 투자했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안 오르네. 아, 내가 놓쳤어. 일로 옮겨야 돼. 혹시 당신의 모습 아닌가요? 한 가지 질러놓고 후회하고 또 딴 걸 질러놓고 또 후회하고 딴 걸 질러놓고. 만약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후회할 일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regret. 아, 내가 그때 그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왜 가게 내버려뒀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뭐 이런 후회. 하면 안 좋은 후회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후회하시나요? 저희 뒤에 피디님, 어떤 거 제일 많이 후회하세요? 공부. 자, 어떤 거 후회하세요? 아, 키가 안 큰 거. 자,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6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더 오래 할 거, 어떤 교육 수준이나 교육과 관련된 거, 공부와 관련된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어떤 후회, 그리고 커리어 또는 다른 직장에 갔어야 되나, 다른 직업을 골랐어야 되나 라는 어떤 커리어와 관련된 후회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부모님이라든지 뭐 형제, 뭐 아내, 남편,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줄 거, 뭐 이런 후회들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뭐 운동을 안 해서 내가 조금 식습관을 잘할 걸. 보통은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는 후회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 후회라는 것이 뇌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후회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내가 나의 선택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후회라는 감정은 실망이라는 거는 그것과는 또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뇌 스캐너에 넣고 후회와 실망이 어떻게 다른가를 봤더니, 후회의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어떤 행동이 있어야 그게 후회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거라든지 나에게 갑자기 주어진 불행이나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건 후회가 아니고 실망인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후회와 실망이 다른데, 재밌게도 후회를 할 때는 뇌에서 한 가지 영역이 더 활성화가 돼요. 뭐냐 하면은 어떠한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에 대한 상상이 같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게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게 붙어야 후회인 거죠. 근데 그 다른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뇌가 같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후회라는 감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단순히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잘 오르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후회가 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할까, 이 종목에 투자할까 딱 봤는데 나는 A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B만 막 오른 거예요. 이때는 후회 막 심하죠. 내가 B를 골랐어야 돼.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항상 뭔가 내가 더 커지는, 더 좋아지는 뭔가를 놓쳤다고 생각이 됐을 때 후회의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 안에 왜 후회라는 감정이 들까요? 기본적으로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후회라는 감정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가 없다면요, 배우는 것도 없을 거예요. 늘 하던 멍청한 짓을 또 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서 계속 하겠죠. 그래서 정말 비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런 후회 감정이 올라오면 똑같은 선택을 또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후회라는 감정이 생겨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동물들은 대부분 후회가 없어요. 포유류, 그래서 뭐 쥐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뭐 원숭이는 후회 감정이 있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동물들은 후회가 없어요. 개미나 벌이나 붕어나 이런 애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의 뇌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단순히 외부 상황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끊임없이 나와 상황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포유류들 중에서도 원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라든지 댕댕이라든지 뭐 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측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라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경우는 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에 필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상상하는 거. 자, 그렇다면 언제 후회가 가장 커질까요?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 가장 후회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기회가 아직 있어서 다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후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되돌릴 수 없는 기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무언가, 이러한 걸 볼 때 가장 후회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탑 후회하는 종목 중에 놓쳐버린 사랑, 다시 받을 수 없는 교육, 이런 거에 대한 후회가 큰 이유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아슬아슬하게 놓쳤을 때 후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근데 1등하고 2등이 막 0.1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내가 2등을 했어. 이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달릴 거리라는 후회가 그냥 아예 2초 차이가 나는 3등을 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놓쳐버린 결과물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이라는 감정이 생겨서 후회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버드의 행복연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도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후회가 또 크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삶의 고민의 순간이 왔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하건 저걸 하건 내가 상상할 때 느끼는 후회보다 실제로 선택하고 나서 겪는 후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어떤 선택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겪을 감정이 생각보다 후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프로포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뭔가를 질러놓고 해놓고 하는 후회가 있고 안 해서 하는 후회가 있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내가 뭔가를 질러서 하게 되는 후회가 더 클까요? 안 질러서 그때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가 더 클까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과학자인 데니얼 캐너먼과 아모스 투어스키는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후회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행동을 안 했더라면 그냥 뭐 결과가 없으니까 안 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은 그냥 실망이고, 내가 행동을 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은 후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연구자들이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가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해서 하는 후회는 짧아요. 아, 내가 이 종목에 투자했는데 안 올랐어. 이때 하는 후회는 짧게 하고 지나가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길게 봤을 때 내가 안 한 일은 더 후회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서 일어나는 후회가 길게 보면 더 크고, 짧게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일어나는 후회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내가 안 해서 하는 후회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질러보고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최근에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오리지널스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분의 책을 보고 클럽하우스에서 직접 이분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를 이룬 사람들, 대박친 사람들, 그게 운동선수건, 작곡가건, 과학자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는 남들보다 도전하고 시도하는 횟수가 높았대요. 이렇게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선수의 경우에는 비율로 보면은 내가 슛을 쏘는 거 대비 실제로 골이 들어간 그 비율은 별로 안 좋대요. 근데 무조건 많이 시도를 하니까 1위, 2위로 제일 많이 골을 넣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후회를 두려워해가지고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행동을 해주는 것이 덜 후회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옵션 A냐 B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고민하고 후회할 시간에 그냥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옵션은 내게 아니에요. 상상일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랑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 경우에 나를 불행한 길로 빠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딴 사람하고 결혼할 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봤나요?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할지 아닐지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상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건 옵션 A, B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A, B를 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한 거고 그 결과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회라는 게 약간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한 선택만을 보고 이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상일 뿐이니까요. 자, 우리 후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짧게는 내가 행동해서 하는 후회가 더 크다고 말했고, 길게 봤을 때는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베스트 초이스는 이걸 것 같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아도 후회하고 행동을 해도 후회하지만 행동을 하고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을 맞는 선택이 되도록 계속해서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그 선택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방법일 수가 있겠죠. 뭔가 선택과 행동을 하고 바로 후회하고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 없이 지지하고 믿으면서 바른 선택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빕니다. 행복하세요.